단독 이슈만 쭉 모아서 요약해보는 시사클릭.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신문의 기사입니다. 김용현 공관서 없앤 자료 세절기통 3번 비울 정도. 검찰 증거인멸 정황 진술 확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직후 자료를 대량으로 파기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이 검찰에 의해서 확보가 되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의 별정직 공무원이면서 동시에 비공식적으로 김용현의 집사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 양모 씨가 김용현의 지시를 받아 비상계엄 직후 3시간에 걸쳐 세절기통을 3번이나 비울 정도로 정말 방대한 양의 자료를 파기했고, 그리고 특히 포고령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노트북과 내란 획책의 중요 증거물인 휴대전화 역시 지시에 따라 망치로 파손해버리는 그 과정 속에서 손가락을 다치기도 했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용현 측에서는 자료 파기가 계엄 상황이 끝난 직후에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을 해왔지만, 당시 김용현 장관의 부인이 왜 그랬냐, 혼자 다 뒤집어 쓰겠네 라고 걱정을 하는 발언을 했던 점이나, 양모 씨가 증거를 인멸하는 과정에서 김용현은 누군가와 하루 종일 통화하면서 대책을 논의하는 모습이었다라는 진술을 했던 점, 그 이외에도 계엄 직후 3번의 휴대전화 교체와 유심 변경 등 추후 형사재판 과정을 염두에 분주했던 상황과 내란 모의 내용의 증거들을 없애라고 지시한 아주 명백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뒷받침하는 진술마저 나오면서 김용현이 더 이상 혐의를 부인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김용현의 증거인멸도 문제지만 이번에도 역시 검찰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김용현이 지난해 12월 8일 새벽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검찰이 긴급 체포를 했다라고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정작 그가 장관직에서 내려온 이후인 12월 5일 이후부터 8일 새벽까지 국방장관 공간에서 계속해 생활을 이어왔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그 공간 앞에서 기다리다가 김용현이 나오니까 모시듯 데려갔다라는 소위 황제 출석 증언도 최근 확보된 바가 있기 때문에 검찰이 김용현의 증거인멸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줬다라는 문제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경향신문의 기사입니다. 이충상 인권위원, 국회가 탄핵소추 남용 답변 유도 설문조사. 한 설문조사에서 56.1%가 민주당이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것이 맞다라는 데 동의를 했고, 이는 남용하지 않았다라고 응답한 40.9%보다 많았다라는 내용으로 인권위 전원회의에 이충상 위원이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설문조사는 이충상 위원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직접 의뢰해서 얻은 설문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해당 설문의 문항이 단 하나였다는 점입니다. 질문의 내용을 읽어보자면요. 우리나라에서는 1948년부터 2022년까지 74년 동안 국회가 탄핵소추한 대통령 외의 공직자는 1명뿐이며 그 탄핵소추는 각하되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최근 2년 동안 대통령 외의 공직자 12명을 탄핵소추하였고, 그 12명은 국무총리, 감사원장, 장관들, 방송통신위원장, 경찰청장, 검사들입니다. 이와 관련해 그 12명이 중대한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너무 많이 소추됐다는 의견과 그 12명이 중대한 위법 행위를 했으며 소추된 수가 과도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대통령 외의 공직자 12명을 탄핵소추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딴 게 질문이라고 하는 거죠. 편향된 질문 단 한 가지를 내세운 여론조사. 결과적으로 윤석열 지지층이 아니고서는 반발심에 의해서 전화를 곧바로 끊어내게 해서 특정 표집을 의도적으로 걷어내는 이 여론조작 설계가 들어간 문항으로 조사를 돌렸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의도적, 악의적 문항 설계, 편향성을 잃은 해당 조사가 이뤄진 것 그 자체로도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인권위 내부에서도 중립적이어야 될 이 인권위원이 윤석열의 내란 행위와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주는 형태의 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여론조사를 돌린 데에 대해서 이 부적절하다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게다가 이미 이충상이 인권위원으로 활동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에게 막말을 하거나 아주 지속적인 혐오성 발언들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라는 점에 있어서 그가 인권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어 왔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이 생명인 이 인권위원이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을 옹호하는 그 싸구려 정치 용역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니 대단히 유감스럽고요. 그 역시도
내란 수계를 옹호하고 또 인권위원으로서의 책무를 내던진 데 대한 윤리적, 역사적, 법적 책임을 물어 엄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겨레의 기사입니다. 안창호, 김용원 폭언 재발 방지 안건 상정 안 했다. 국가인권위 김용원 상임위원은 지금까지 인권위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동료 위원들에게 버르장머리, 무식한 소리, 헛소리 그만해라, 입 닥쳐라 라는 등의 폭언을 반복하면서 인권위원들의 인권침해 문제가 불거진 바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김용원 폭언 재발 방지에 대한 안건이 2차례나 전원위에 상정이 되었는데 논의가 계속 미뤄지면서 계속해 재상정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재상정 안건에 대해서 안창호 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서 심지어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 논란인 것이죠. 끝내 묵묵부답으로 어물쩍 넘어가려는 그 속셈으로 보이는데, 심지어 윤석열 방어권 안건 상정에 대해서 위원장 직권으로 철회하라는 그런 요구에 대해서 최근 안창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위원장 마음대로 안건 상정을 막을 수 없다라고 밝힌 바 있었죠. 그랬던 본인이 정작 직권으로 이를 무시하고 나서고 있는 황당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안창호 위원장의 이러한 편향적인 태도는 사실 이미 그전부터 수차례 논란이 되었던 바가 있습니다. 특히 김용원 상임위원의 폭언에 대해서 제지하지 않아왔고요. 되려 폭언을 당했던 이 인권위원들에게 고압적인 태도나 아주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라는 지적도 쏟아져 왔지 않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작 내부의 인권조차 제대로 챙기지 않고 인권위원들 간의 의견 개진을 위축시키면서 이 민주적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친윤, 친여권 측 인사의 어떤 독단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반인권이라는 오명은 물론이고요. 사실상 국가인권위원회의 그 존재 이유조차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기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안으로도 인권을 무시하면서 밖으로 인권을 권고하는 꼴. 현재로서는 국가인권위원회 권위와 그 기능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정도의 극단적인 결정이라도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향신문의 기사입니다. 수방사 군사경찰단장 국회 출동 계엄군의 명찰 떼라 지시. 왜 12.3 내란 사태 당시 국회에 출동했던 군인들에게 김창학 군사경찰단장과 업무 특수임무대 대장으로부터 명찰을 제거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군 지휘관들이 작전의 위법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요원들의 신원을 감추기 위해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것이죠. 이 같은 경우는 해당 부대에선 단 한 차례도 없었던 명령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명찰 제거 지시가 윤석열 또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윗선의 지시에 의한 것은 아닌지 아직은 확인되진 않았다라고는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미 이전에 경찰의 경우 윗선에서 방첩사의 정치인 체포조 지원을 서울 영등포 경찰서의 형사 등이 지원을 해라 라고 해서 이제 국회로 파견 지시를 내리면서 이들이 경찰인 거 티나지 않도록 사복으로 보내라 라고 지시한 그 사안 등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신원을 감추고 작전에 투입될 수 있게 하는 것은 이미 내란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논의돼서 실행으로 옮겨진 것으로 볼 또 다른 정황이 지금 드러난 것이지 않습니까? 위법성을 진즉에 알고 있었던 윗선이 이를 사전에 대비하고자 지시한 것이라고 보는 게 매우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어서 또 경향신문의 기사입니다. 계엄날 담 못 넘겠다 지시 거부한 소대장, 이후 작전서 배제. 수방사 특임대 대장 업무 중령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12.3 내란 사태 당시 국회 현장에 투입되었던 군인들 중에서는 상부의 국회 월담 지시 등 위법한 지시를 따르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담을 넘지 못하겠다라고 보고를 했던 경우도 확인되는데, 특히 담을 못 넘겠다 보고를 했던 중사계급의 모 소대장의 경우에는 결국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이후 작전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면 당시 윤석열과 김용현의 지시를 받아 적극적으로 명령을 내렸던 군 장성들의 경우는 위법성 판단에 대한 여력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상명하복의 원칙이 군인의 미덕이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논리를 펼쳤는데, 정작 현장에 있는 지휘관들의 판단은 그 짧은 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계엄의 정당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 게다가 계엄이 발동되었다고 하더라도 절대 불가침의 영역인 헌법기관에 들어가 장악을 하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고 체포하는 등의 그 행위에 대해선 이건 명백한 위법성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해당 소대장 이외에도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 역시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에 대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해서 재고를 요청하거나, 그리고 또 국회로 출동 지시를 받았던 또 다른 후속 부대의 경우도 서강대교를 넘지 말아라 라고 지시를 내리는 등
마치 이게 서울의 봄 영화를 연상케 하는 것처럼 이 내부적으로 친위 쿠데타를 실행에 옮기려던 자들과 그리고 지시의 위법, 부적절성에 따라서 이를 적극적으로 막아세우려고 했던 움직임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에 따라 군 장성들이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해명은 법적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국민적으로도 이것을 납득할 수 없는 궁색한 변명이었음이 더 선명해지는 것이죠. 제대로 된 민주 시민으로서 그 정신을 함양해왔던 군인이라고 한다면 전시,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의 불법, 부당한 명령은 거부하는 것이 상식이고 정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일선 소대장들보다 판단 능력이 떨어진 군 장성들, 이래서 똥별이라는 얘기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겨레 기사입니다. 행안부 실무자, 계엄 국무회의 절차 지키지 않은 것 같다. 윤석열 측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이전의 국무회의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왔지만 당시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은 물론이고 부처 실무자들까지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라고 일관되게 검찰에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검찰에 진술한 행안부 의정 담당관 역시도 통상적으로 국무회의는 행안부 의정 담당관실에 의안이 먼저 제출되고 국무회의 시스템을 통해 회의 일정이 공지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의안 배부와 회의록 작성이 이루어지는 등의 절차를 갖게 되는데 당시에 그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국무위원 전원이 아닌 일부의 몇몇 위원들에게만 전화를 돌려서 뒤늦게 소수의 국무위원들이 모였을 때 윤석열이 일방적인 발언으로 5분간 통보 형식으로 이뤄졌던 점에서 정상적인 심의였다라고 볼 수가 없고요. 심지어 회의록조차 작성되지 않았던 데다가 국무위원들 포함 실무자들도 이것을 국무회의라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점, 그리고 심의 결과를 국회의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통보하지 않았던 점, 이미 관련 위법성에 대해서 팩트체크가 모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억지스러운 주장을 펼쳐왔던 윤석열이지 않습니까? 행안부 담당자조차 역시 이 적법 절차의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진술이 더해진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윤석열 그의 새빨간 거짓에 동조하고 내란 공범으로서 법적, 역사적 죄인으로서 운명을 함께하는 멍청한 짓을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깊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꼴밖에 더 되겠습니까? 결국 지금도 계속해 복수의 진술로 진실이 밝혀지고 있지만 추가되는 진술들 역시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네, 중요한 단독 보도 소식만 쭉 모아서 보는 오늘의 시사클릭은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소중한 후원은 시사발전소 운영에 있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